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인의 실전 사주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신사년 신묘월 을해일 기묘시에 해당합니다. 올해 82세의 남명의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목이 태왕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가장 왕한 묘월 그리고 묘시에 태어나고 해묘, 목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목이 태왕하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금인 것입니다. 금은 이 사주에 영간과 월간의 신금이 연지 사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사중에 뿌리를 내리지만 살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금이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을 생하는 습토나 금을 보호하는 운이 와야 발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극하는 화나 목 운이 오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의 운은 희기를 포함하여 역행인지 순행인지 그리고 음권인지 양권인지에 따라 운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신운이라 하더라도 운이 순행을 하고 또 같은 권역에 해당하면은 운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이고, 용신운의 경우에는 같은 권역의 운이거나 순행을 하면은 그야말로 더욱 크게 발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음으로만 구성된 음팔동 사주인 것입니다. 음팔동 사주는 순수한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은 끈질기고 부드러우면서도 집착하는 면이 강한 것입니다. 비록 남자이지만 매우 여성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걸음걸이도 아장아장 걷는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정치권에도 보면은 이준석은 걸음걸이가 아장아장 걷는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준석도 음팔동의 사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양팔동은 걸음걸이가 남자답게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은 인에서 출발하여 축, 자, 해, 술, 유까지는 음권으로 흐르고 있다가 신미에서는 양권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국에도 보면은 을목이기 때문에 양권으로 태어난 사주인 것입니다. 태어난 월도 양권이고 태어난 날은 음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권은 양권을 만나야 제짝을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양권이 음권을 만나는 것은 부조와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달인 것입니다. 이 사주는 습한 봄에 태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주가 습하기 때문에 잘 달라붙고 끈끈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히기 쉬운 것입니다. 목이 태왕하면은 공사 구분이나 피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정리, 정돈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실리를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다만 습한 경우에는 끈끈한 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면은 여자가 많이 붙게 되는 것이고 여자이면 많은 남자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달이 생명이 약동하는 추월입니다. 이렇게 봄에 태어나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추월은 많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잘하고 일을 잘 벌린다는 것입니다. 즉 왕성함은 있으나 완성도와 성숙함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노련하지 못하고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봄 계절 중에서도 봄이 가장 왕한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또 도화의 기운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개념이 별로 희박하고 오로지 현재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을목이 당량하는 월에 태어나고 또 을목이 사령하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격 또한 을목이 주도하는 걸록격에 해당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을목은 병화라는 짝을 만나야 사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을목이 사화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전문성 있는 테크닉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성공의 기회와 운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간에 신금이 오면은 인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지지에 유금이 오면은 재물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 원국에 보면은 신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신금은 이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복이 많은 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복은 재물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금이 들어오는 을류대운에 크게 발복하여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현재 재산이 한 400억대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을목이 천간의 병화와 짝을 이루면은 명예를 얻게 되고 지지의 사화를 얻게 되면은 재물을 크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귀보다는 부로 가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을목은 사람을 상대로 하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도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중을 상대로 한 자기 사업이나 전문 직종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유통업에 해당하는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부를 축적한 사주인 것입니다. 만큼 많은 고객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령과 사령과 격이 같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에 혹은 미래 설계에 혼란과 갈등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걸록격에 해당하고 또 부를 추구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독립 사업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슈퍼마켓으로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 경인대운에는 인사형을 이루면서 목생화로 화급금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비겁이 강해지면은 군비쟁계로 토가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토가 목국토로 날아가기 때문에 일찍이 부친을 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친의 별이 살지 기토에 임하고 있고 인대운에는 군급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축대운부터는 습토가 토생금하기 때문에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되는 취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태왕하기 때문에 목을 따라 업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축대운, 무자대운은 청바지 공장에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술대운은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불길한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생토로 이어지는 대운이고 특히 병화는 같은 양권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고 어려움은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술대운, 의류대운에 이르러 크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업으로 크게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목이 많으면은 건축, 설계, 토목, 건설업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미대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수 역시 양권에 해당하고 미토 역시 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을의 일주는 신유가 공망인 것입니다. 즉 금이 공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이 공망에 해당하면 모든 기운이 목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전술적인 머리를 쓰게 되고 또 한번 필이 꽂히면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이 공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기질이 좀 있고 자칫하면 사옴닭의 기질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관이 공망이면은 감투나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년에 사화라는 뱀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불을 유혹한 뱀처럼 그만큼 은변과 화술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을의 일주는 벼락스타나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권에 보면은 을의 일주가 대박을 터뜨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령 문재인의 일주나 홍준표의 일주나 을의 일주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도 을이 해수를 만나거나 임수를 만나면 출수부용이라 하여 연못에서 연꽃이 갑자기 핀다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금이 토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나 관권을 잘 이용하면 큰 부를 축적하는 데 매우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를 보호하는 것이 이 사주의 금이기 때문에 금의 역할이 용신이면서 약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편재 기토가 금 때문에 크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